I don't care about the scene. I don't care about the location. All that matters not to me. That you wherever I go, baby. I just need you by my side. Yeah. That's until the day I die.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리랩스TV의 랩보스입니다. 오늘은 우리 새로운 얼굴인데 본인 소개 직접 한번 해주시죠. 저는 제1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사로 일하고 있는 짐 캐리 평가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캐리 평가사님은 제1감정평가법인 경남지사의 지사장님, 그 다음에 창신대학교 교수님으로 활발히 사회활동하고 계시는 현직 평가사님 되시고요. 최근에 제가 며칠 날 합격자 발표가 났는지는 모르겠는데 합격자 발표가 나오고 이제 실무 수습 신청을 했죠. 후배 평가사 32회 감정 평가사들을 위한 영상입니다. 그래서 지금 업계 현황이라든지 그런 거를 일단 들여다보고 그다음에 네. 우리 후배 평가사들한테 이제 어렵게 공부해가지고 그죠? 어렵게 공부해가지고 옛날 생각납니다. 그렇죠. 합격을 했는데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업계에 나와서 어떤 마음가짐, 어떻게 진로를 결정하고 어떻게 생활했으면 좋겠다는 네. 뭐 우리 선배 평가사들이 조언을 해주는 그런 시간 한번 마련을 해봤습니다. 32회 합격자 뭐 현황을 제가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올해 감정평가사 총 합격자 수는 193명이네요. 7명 모자라네요. 7명이 모자라네요. 200명 정도 이래 하더만. 그렇죠. 그다음에 제가 이제 나이로 한번 분석을 해봤어요. 그래서 최연소가 21살입니다. 한 명. 그 친구는 이제 바로 이 평가사를 위해서 태어났네. 그렇죠. 21살이면은 그죠. 대단하다. 21. 최고 연령은 56세로 56세. 이것도 이제 한 분 계시네요. 명령 분포를 보면 지금 28세가 28명으로 제일 많아요. 캐리 평가사님은 몇 살 때 합격하셨죠? 저는 제 나이가 28인가 9인가. 그렇죠. 저는 30에 합격했거든요. 그래서 20대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여기 보면은 60%입니다. 프로가 20대다. 네. 그 다음에 뭐 30대가 지금 보니까 한 31% 되네요. 20대가 60%, 30대가 30% 정도. 토탈 한 90% 정도가. 그러니까. 평균 연령은 제가 조사가 안 됐고. 그 다음에 대학교 순위로 제가 보니까 지금 비어 있으면 입력을 안 했던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대학교를 무슨 이유인지 입력을 안 했던 분은 그러고 입력하신 분들 중에는 연세대학교가 제일 많고 경희대, 그 다음에 고려대, 서울대학교가 이번에는 좀 찾았네요. 그렇게 있고 뭐 우리 캐리 평가사님 모교도 지금 후배가 4명이나 네. 되는 걸로. 후배인지도 모르죠. 나이가 더 많으신 분들. 맞네. 맞네. 제가 실수를 했네요. 제 모교는 안 보입니다. 올해는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남자하고 여자 봤을 때는 남자가 64%, 여자가 36% 정도. 이렇게. 그 비율도 옛날보다는 많이 줄은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한 남자가 한 8, 9 이상 된 것 같아요. 남자가 그렇죠. 제 때도만 한 80%, 70%는 됐는 것 같아요. 여자분들도 여성 평가사분들도 이제 좀 많이 생겼으니까. 그다음에 요거는 제가 이제 우리 후배 평가사님들한테 좀 도움이 되라고 조사를 했는데 지역별 감정 평가사님 궁금하시죠? 궁금하시죠? 경남이 그럼 궁금하시잖아. 예. 그래서 제가 이제 분석을 한번 해봤는데 총 인원수가 저희가 이제 우리 32회 평가사람들이 포함 안 된 현재 시점에 4,375명이고요. 많네. 네, 4,375명인데 그 중에 이제 서울에 계시는 분들이 1,400명, 경기도 1,000명, 인천광역시까지 하면은 300명인데 이걸로 이제 따졌을 때,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수도권에 몇 프로가 몰려 있냐면 전체의 65%가 몰려 있다. 많죠. 부산이 그 다음으로 많아요. 근데 부산이 그래봐야 전체 5%밖에 안 돼요. 그 다음에 대구가 똑같이 5%. 그 다음에 이제 경남이 4%. 그래도 지금 여기에서 빠진 광역시가 지금 광주광역시하고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가 있는데 광역시보다도 많은 게 경남이죠. 그만큼 먹고 살 길이 조금 더 있었다. 근데 그렇게 보시면 지금 분위기도 경남이 지금 거의 좀 많이 포화 상태죠.
이제는 조금 포하다고 느끼고 있죠. 왜냐하면 결국 우리 경남의 주축인 조선하고 이런 부분들이 네, 자동차하고 이런 부분들이 조금 지금 휘청거리고 한 몇 년 정도 휘청거리다 보니까 그 부분들이 이제 경남의 사람들은 이미 옛날 영화를 보고 들어왔고 산업은 조금 쭈그러들고 그래서 지금 현재 경남은 조금 어려운 시기. 어려운 시기다. 예, 뭐 다. 근데 이제 그리고 제가 이제 눈여겨볼 것이 나머지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빼고 지금 충청남도가 많은데 이게 또 눈여겨볼 게 세종이 사실은 충남이잖아요. 예, 그렇죠. 근데 이거를 두 개를 더하면 충남이 122명이고 세종이 15명이면은 사실은 물론 경남보다는 않지만 충청남도에 사람이 많이 모였다. 그게 아마 이제 세종특별시 영향이 아마 있지 않겠나. 나머지 이제 광주광역시, 대전, 강원도 강원도가 근데 또 생각보다 많네요. 저는 강원도가 좀 많이 오히려 경북은 사실은 대구 경북권이라 네. 전북, 충북, 전남, 울산광역시도 지금 사실은 제가 알기로는 이 소형평가법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생겨서 좀 사실은 시장은 작은데 좀 포화 상태인 걸로 알고 그죠. 예전에는 울산광역시가 광역시급이잖아요. 100만 명이 네네네네. 넘었는데도 광역시급이었는데 사실은 평가법인 수가 적었습니다. 그렇죠. 예, 상대적으로 좀 적고 옛날에 경남이라든지 다른 지역들은 사실은 여기서는 아까 전에 수도권이 65%라고 했지 않습니까? 네네네네. 옛날 자료를 보시면 네. 한 70% 이상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수도권으로 간다 내가 수도권으로 다 갔는데 우리 부동산은 뭡니까? 임장 활동 해보세요. 그렇죠. 지역 부동산이 있는 데서 활동하는 것이 주요하게 이제 활동하는 거기 때문에 서울로 가다가 보니까 지방이 조금 지방으로 인재가 안 내려왔어요. 그런데 현재로서는 이거는 우리 업계 구도하고 관련되는 겁니다. 업계 구도가 어찌 됐냐면 옛날에는 대형 평가법인을 만들려고 계속 법인을 키웠는데 지금 현재 보시면은 우리 경남에도 보면은 고성도, 통영도, 뭐 김해도, 뭐 사천도 다 평가법인이 생겼습니다. 그렇죠. 그런 것처럼 지역 특화, 지역을 관장하는 대표하는 어떤 평가 사무소라든지 평가법인이 그 지역을 해서도 이제 일을 할 수 있다. 이제 옛날에는 그렇게 가면은 아예 일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쪽 그 지자체라든지 업무 일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 뭐 제가 생각할 적에는 강원도라든지 뭐 충청남도라든지 뭐 이런 데도 지역적으로 보면은 이제 세부적으로 한번 더 가보시면은 우리 사무소라든지 소형평가법인들이 각 지역별로 많이 들어가 있다. 하나씩 또 들어가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살아갈 수 있는 이제 힘이 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 감정평가사 전체 인원이 4,300명인데 저 이것도 궁금했어요. 과연 우리가 숫자가 다른 타 자격사에 비해서 얼마나 적은가 궁금하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조사를 해봤는데 일단은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봤을 때 그 인원수가 총 23,000명. 우리의 거의 한 5배, 6배, 그죠? 23,000명이 되고 세무사는 지금 총 합계가 13,000명. 13,000명. 그다음에 변리사는 지금 10,000명 정도 되네. 10,000명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변호사는 25,000명 정도 되는 걸로 봐집니다. 아직까지 그래도 우리 평가사는 4,300명이면 다른 타자격사에 비해서는 그래도 아직 인원수로는 경쟁력이 있는데 다른 제가 분석하기에는 타 자격사에 비해서 업무 파이 자체는 너무 다른 자격사가 좀 발전 확장이 이런 게 좀 저는 크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안 하고 있다는 거죠. 이 업무를 우리가 할 수 있는 양은 이만큼이다. 100이라는 걸 할 수 있으면은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업무 영역에서 잠식하거나 주로 하고 있는 것들을 보시면은 한 60% 정도밖에 일을 안 하고 있다. 그러니까 나머지 40%는 우리 후배 평가사들이 얼마든지 들어와서 있는. 개척을 하면은 늘어날 수 있는 부분들이고 그 부분들이 서로 이제 따지고 보면은 아까 변리사라든지 그 세무사라든지 안 그러면은 그 회계사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하고 있던 우리가 법률적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을 이 기존에 안 하고 있으면서 사실은 뺏겼다고 볼 수 있는 그런 일들이 한 40%는 될 것 같다. 그리고 이제 여기까지 우리 그 32회
그 수험 합격생 분석하고 이제 우리 업계 현황에 대해서 일단 전망을 해봤고, 자 현실적으로 우리 후배 평가사들이 이제 진로를 가장 걱정하고 있을 텐데, 저는 이제 우리 캐리 평가사님한테 한번 묻고 싶은 게, 저는 이렇게 저쪽에 고민했었거든요. 자 한국 물론 이제 크게 봤을 때 한국감정원과 이제 지금 한국부동산원으로 바뀌었죠. 한국부동산원과 감정평가법인 네. 이 두 개를 놓고 일단 먼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예. 어쨌거나 우리 후배 평가사한테 만약에 이제 뭐 물론 장단점을 이야기해 주면은 좋을 것 같아요. 뭐 우리 캐리 평가사는 한마디 해주신다면. 뭐 저는 자기 성향, 성격하고 조금 잘 감안해야 될 것 같다. 법인들은 영업이죠. 따지고 보면 경쟁을 통해서 누군가하고 경쟁을 하면서 뭔가 업무를 하고 일을 하는 이런 성향이 조금 있다. 도전.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저는 법인. 그런데 나 경쟁하기도 싫고 그냥 내 맡은 바 임무만 잘하고 싶고, 이제 부동산, 우리 한국부동산원이 통계와 관련되어서는 이제 우리나라에 거의 집대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관련되어서 조금 그런 쪽으로 내가 특화를 하거나 또 내 일만 잘하면 된다라는 측면이 좀 그런 것들이 있는 성향을 가지신 분들은 조금 괜찮을 것 같고, 여성분들 사실은 여성분들이 영업을 하면 더 잘하는데 이제 성향적으로 좀 본다 치면은 조금 이제 남자분들이나 또 요즘은 아직도 우리나라 사회가 상대 파트너가, 안 그러면 내가 클라이언트들이 남자들이 조금 많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아까 만나는 것이 조금 껄끄럽다. 우리는 좀 사람을 만나야 되는 직업이니까. 그런데 뭐 부동산원 같은 경우에는 자기만 가지고 그다음에 일과 가정 이런 걸 또 조금 더 양립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여성분들도 조금 부동산원에 조금 유리하지 않을까. 또 제 아시는 후배 평가사분들 중에 한 분도 우리 현업에 있다가 법인에 계시다가 요번에 경력직으로 또 부동산원에 들어가신 분도 있었습니다. 잘 안 뽑아서 그렇지.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어쨌거나 후배 평가사님들이 판단을 하실 때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일단은 감정원의 장점이라고 아까 뭐 이야기는 다 하셨고, 단점이라면은 좀 순환해야 그렇죠, 된다는 거. 순환해야 된다. 순환해야 된다는 거가 이제 유일한 단점 같아요. 그 다음에 법인의 장점은 아까 자유롭기만은 단점은 아무래도 이제 영업 활동이 주가 되다 보니까 거기에 안 맞다면 사실 도태될 가능성도 많고, 스트레스가 엄청 큽니다. 스트레스 많이 주고 계시잖아요 지금 법인. 그렇죠. 좀 먹고 살아야 되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우리 빡센 지사장님이시죠. 이렇게 그렇죠. 푸근하게 보이시는데 업무에 있어서는 막 칼입니다. 공과 차를 좀 구분하는 스타일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일단 감정원과 일단은 법인 이제 한번 살펴봤고요. 자, 그럼 만약에 법인을 가기로 했어요. 예. 지방 출신도 있고 서울 출신도 있을 텐데, 자, 만약에 서울과 지방에 이제 예를 들면 선택을 해야 된다. 네. 뭐 후배들한테 조언해 주시면. 지방에서 할 수 있는 일과 수도권 본사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조금 많이 좀 극명하게 됐어요. 본사가 이제 더 다양한 일을 할 수 있으니까 경험을 조금 얻는다는 측면에서 본다 치면은 본사에서 조금 일을 하는 것 같고, 그런데 나는 조금 더 길게 보고 경험보다는 이 자기 라이프 스타일이나 뭐 그다음에 그거 안에서 편안하게 안 그러면 좀 내 생활을 유지하면서 살아보고 싶다. 그럼 또 지방도 괜찮다. 그거는 이제 그것 또한 또 성향이다. 저는 생각할 적에. 그래서 그 경험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지금 지방에서는 아직 업무가 다양하진 않죠. 그렇게 다양하게 우리 업무이 이만큼 큰데 그 부분을 아까 제가 한 60% 제가 활용하고 있다 했는데 사실은 지방에서는 한 40%, 50% 정도밖에 안 하고 있고 한 1-20% 이상은 서울 수도권에서 대부분 다 그 업역의 부분들을 그렇죠. 소화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니까 나는 우리 평가업계에 아까 말했듯이 더 길게 본다면은 나 전문직으로 좀 젊은 평가사들은 대학평가법인에서 한 3년에서 5년 정도 키우고 거기에서 어느 정도 경험을 해보고 맞는 사람은 수도권에 계속 남아있고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거를 기반으로 지방에서는 안 하고 있으니까 혼자가 들어와서 그런 걸 하면은 자기 먹고 사는 데는 또
문제가 없는 시장이 있을 수가 있다.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우리 후배 평가사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다른 타자 격세에 비해서 적다고는 하지만 사실은 업무 영역으로 봤을 때는 사실 포화 상태고 그 다음에 이제 당연한 게 업무의 개척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 업무 개척이 제가 지금 벌써 18기니까 18기고 이제 15기신데 18기, 15기 때도 업무 영역을 개척하자는 말은 많았어요. 네. 많고 해야 된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이거를 개척하기는 상당히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힘든 부분을 개척할 수 있는 부분은 사실 본사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우리 평가사들 중에 업무 영역이 아니고 뭐 에든 벨륨에 뭐 디스코 뭐 이렇게 지금 AI 시대 때 빅데이터를 수집해서 지금 하는 우리 후배 평가사들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평가업과 시너지 효과를 부를 수 있는 그런 어떤 4차 산업 같은 경우에 뛰어들 수 있는 그 어떤 시장의 장은 사실 서울 수도권에 있기 때문에 많죠. 그런 게 있고 그러니까 그거를 할 수 있는 일을 배우라는 거지 사실은 담보 보상 이런 일을 배우고자 수도권에 있는 건 제가 봤을 때는 위험한 거고 차라리 영업에 좀 특화가 돼 있는 사람들은 굳이 서울에 안 있어도 지방으로 내려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서울에서 그러니까 담보 평가 기존의 평가를 하기 위해서 서울에 있는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힘들어요. 그죠? 힘들기 때문에 어쨌거나 닦아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그러니까 후배 평가사들이 그런 거를 염두를 해두고 선택을 했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아까 말씀드린 우리 캐리 평가사님은 이제 제일감정평가법인 지사의 지사장님이시니까 이제 지사에서도 수습평가사 뽑을 거고 그런데 평가사들이 업계에 진입했을 때 법인 선택이라든지 법인을 선택했다면 법인 선택이라든지 면접 시 어떤 모습을 보여주면은 우리는 쏙 뽑을 수 있다. 그런 거 실질적인 조언 한마디 해주신다면. 우리 같은 경우에는 지방의 경우에는 조금 이제 융하죠. 어차피 요가 있는 서울은 한 80명, 100명씩 뭐 많은 데는 한 100명 가까이 있는 데도 있으니까 100명이 있으니까 서로 안 보고 살 수가 있습니다. 뭐 우리 본사 계셔 보셔 아시겠지만은 만날 길이 잘 없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지방은 한 요즘 추세로는 한 많아야 8명 정도 수준입니다. 요쪽 그럼 부산 같은 경우는 한 2명 정도니까 그분들은 한 공간 안에 다 있어요. 그러니까 매일 봐야 돼요. 그러니까 그분들하고 사람 인간적인 관계의 융화가 일단 1번. 두 번째는 일적인 거를 뭐 처음 만나면서 알 수는 없잖아요. 일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는 차차 배워가는데 그 일을 배우려고 하는 자세죠. 자세라는 것들이 내가 낸 데의 개념보다는 조금 선배 평가사들이나 기존에 있던 거에 대해서 습득을 하고 차후에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새로운 부분에 여기서 살고 있다면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가려고 하는 그런 자세가 저는 더 중요하다. 그래서 사실은 그 서울에서 요구하는 그 수습평가사 상과 지방에서 요구하는 수습평가상이 틀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서울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 조금 철저히 능력, 그다음에 어떤 출신 배경 이런 거를 조금 연두를 하는 것 같고 대신에 지방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런 어떤 인간적인 면, 그다음에 이 친구의 어떤 가능성 이런 거를 조금 그러니까 조직과 융화될 수 있는 거에 대한 더 크기 때문에 조금 서울과 지방의 어떤 수습 평가사 채용 기준이 약간 틀려요. 그래서 일단은 면접을 할 때 그에 맞게 일단 서울에서는 조금 자신이 능력이 있는 거에 대해서 좀 많이 어필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지방에서는 조금 인간적인 면 그다음에 적극성 아까 얘기했던 그런 모습을 조금 봐주셔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싶습니다. 그러면은 뭐 좋죠. 자, 이상으로 우리 이 후배 평가사들한테 전해주고 싶은 선배들의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고 아무쪼록 건승하기를 바라고 그다음에 출근하기 전에 꼭 수험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으니까 꼭 해보고 싶은 거 예를 들면 지금 또 코로나 시대에서 해외여행도 못 가긴 하다. 그래도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갈 수만 있으면 해외여행도 다녀오시고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좋은 인생 새롭게 시작하니까 새로운 가짐으로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화이팅 한번 하고 마무리 갈까요? 네. 하나, 둘, 셋, 화이팅!